대학교가 전국에서 총기 허가를 받기 가장 어려운 주로 조사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하버드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페리 탑승자의 절반 이상이 연평균 소득 6만 5천 달러 이상이 백인 중산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을 사칭하거나 재택근무를 제한해 사무기기 프로그램 구입토록 하고 위조 체크를 이용해 차액을 송금하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위장약 잔탁에 발암물질이 함유됐다고 발표되면서 대형 약국 체인인 CVS, 월그린에서 잔탁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방세 공제 한도 제한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지칭하는 외국 국적자라는 용어를 에일리언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외 공간에서 근무 중인 행정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이나 갑질, 막말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총기 허가를 받기 가장 어려운 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 허가된 총기 소지 라이센스는 1,715건이었고 이마저 대부분 은퇴한 경찰 등에 한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민간인에게 허가된 경우는 54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총기 소지 라이센스는 주경찰국이 발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경찰국은 5년 동안 매년 최소 8,600건에서 11,100건의 총기 소지를 허가했습니다. 이 중 민간인은 연평균 6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인의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총기 관련 시민단체는 뉴저지주가 민간인의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범죄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뉴저지주 주민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 확대를 반대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어떤 자료에서도 총기 소유가 늘어나는 것과 범죄 감소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연간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은 평균 280건이며 총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184건, 그리고 총기로 인한 부상사고는 764건이었습니다. 또 의도치 않은 오발사고는 5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총기 관련 사고 발생률은 2017년 전국에서 45번째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하버드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으로 명명된 아시안 연합단체는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낮게 매기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소송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안 연합단체는 2013년부터 학업 성적이 높은 아시안 학생 비율이 18% 정도에 머문 것은 인구 통계학적 항목 때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 측은 인종은 여러 고려 요인 중뿐이라고 주장하며 아시안 학생 비율이 2010년 이래 크게 늘어난 것과 허가된 신입생 2,000명의 23%가 아시안 학생임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하버드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고의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연방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소수계 학생 입학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충족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대학교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인종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승소 판결에 원고인인 아시안연합단체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드워드 블럽 회장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스럽다며 연방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페리 탑승자의 절반 이상이 연평균 소득 6만 5천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사이의 백인 중산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2017년 뉴욕시 페리가 운행할 당시 페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의 의견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현재 뉴욕시 정부의 페리 서비스 지원 예산은 지하철 승객 1명당 필요한 1달러 5센트보다 6배 이상 많은 9달러 34센트에 달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뉴욕시가 다른 대중교통 이용객에 비해 페리 이용객의 소득 수준이 월등히 뛰어남에도 보조금을 필요 이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은 뉴욕시 지하철 탑승자의 3분의 2가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에 불과한 소수 인종이라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백인 중산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상당합니다. 페리에 대해 유별나게 더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현 상황이 바뀌기 위해선 페리 요금을 올려 자급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 think it's a little expensive, but I think some people have used it as an option because it's faster. If you need to get somewhere quickly, it's really the best option when you live, this side of the city. But in general, it is pricey. 뉴욕시 경제개발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페리 이용자의 71%는 주중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250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페리 이용객의 37%는 외국인이며 14%는 관광객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박정호입니다. 최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성행하면서 구직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 행각으로는 대기업을 사칭하거나 재택근무를 제한해 사무기기나 프로그램을 구입토록 유도합니다. 또한 위조 체크를 보내고 잘못 보냈다고 속인 뒤 차액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정모 씨는 자신들이 아마존 HR 부서 담당자라고 사칭한 이들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면접 마지막에 면접관이 재택근무를 위해 미니 오피스를 구성하기 위한 체크를 발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노트북과 프린터, 팩스 등의 기기와 업무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회사 측에서 발급된 체크로 구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해당 사기 수법에 속아 넘어가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피해자들은 2,000에서 4,000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수차례 기승을 부려왔던 이 사기 수법은 위조된 체크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은행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다양한 사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 피해 사례는 구직자들을 속이기 위한 위조 체크를 발급한 후 해당 위조 체크를 구직자의 계좌에 입금하게 지시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인출해 재택근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차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위조 체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은 피해자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위장약이죠. 잔탁에 발암물질이 함유됐다고 발표하자 대형 약국 체인인 CVS, 월그린에서 잔탁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28일 CVS가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이어서 30일에 월그린도 판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월마트에서도 잔탁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잔탁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소량 검출됐다면서
구매를 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약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방세 공제 한도 제한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이 연방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10,000로 제한시켰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릴랜드 주 정부 등은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주의 재정정책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10,000까지 제한하는 세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법원 판결 직후 뉴욕, 뉴저지 주지사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은 뉴욕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부당한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뉴저지의 무고한 납세자들을 위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지칭하는 외국 국적자라는 용어를 에일리언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는 연방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민정책 매뉴얼에서 이 같은 용어 변경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정책 매뉴얼에 800번 넘게 기재된 외국 국적자라는 용어 중 100개가량은 이미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외국 국적자를 지칭하는 에일리언이라는 용어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지난 2015년 연방 정부 문서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민법상 법률 용어 표기법에 따라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라며 미국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합법적인 용어라 주장했습니다. 재외공간에서 근무 중인 행정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이나 갑질, 막말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위원이 공개한 재외공간 행정직원 노조원 설문조사 결과 1,451명의 응답자 중 47.9%가 차별 및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 침해 횟수로는 2회 이상, 5회 미만을 꼽은 응답자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 10회 미만이 42명, 10회 이상이 4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차별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 응답자는 한국에서 대표단이 왔는데 본인 무릎에 앉으라는 등과 같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라가 대사에게 보낸 개라는 발언을 들었다. 설명 없이 임금 9개월치를 부당 회수당했다. 학력 수준 미달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의 질문에는 노조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자가 37.8%로 가장 많았지만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니 참고 견딘다는 답변도 19.7%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체 응답자의 44%는 저임금 및 경제적 문제, 열악한 복지체제 등의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명의 청소년들이 로커웨이 해변에서 거센 파도에 휘말려 2명이 실종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이들이 스토어 프런트 파크웨이와 비치 스트리트 근처에서 수영을 하다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3명의 청소년들 중 1명은 서퍼들에 의해 구조된 후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2명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경 측은 지속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8시경 뉴욕 브롱스에서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4세 여아가 핏불종의 개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 리버데일의 헉슬리 애비뉴에서 일어난 사고로 소녀는 얼굴과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자코비 메디컬 센터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애완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경 측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뉴저지주의 한 가정집에서 시작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고 화재에서 탈출하기 위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한 남성이 머리를 다쳐 위독한 상태입니다. 다른 3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들의 이름과 부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화재 원인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빈곤율이 5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의 통계 분석한 결과 2018년 뉴욕시 빈곤율이 17.3%로 2013년과 비교해서 3.6%포인트가 감소해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어린이 빈곤율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뉴욕시 가구당 소득 중간값은 63,799달러로 2013년 56,298달러에 비해 13% 올랐고 개인 소득 중간값도 2013년에 비해 8%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평균 일자리도 5년 동안 50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서가 5명 중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아너스 파가니니 연주자로 선정됐습니다. 5명의 연주자는 30일 오후 8시 맨해튼 카네기 홀에서 특별 연주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주자들은 뉴욕 연주회를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파가니니 곡들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엘리서는 줄리아드 스쿨에서 프리칼리지, 대학,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어 맨해튼 음대에서 프로페셔널 스터디와 오스트리아 모차티움 대학에서 연주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 김경협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만나 국회 차원의 이민사 박물관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가 부동산 가치 재평가 작업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상세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오후 7시 30분에 힐파크타운홀에서 개최했습니다. 타운 정부에 따르면 뉴저지주 정부의 주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펠팍 내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재평가 작업이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된 부동산 가치 재평가 관련 설명회에서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보령시 김동일 시장님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시장님께서 뉴욕까지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터프 머더가 2020년에 아시아 최초로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시장님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터프 머더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터프 머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터프 머더라고 하는 경기는 5km 내지 25km의 구간을 획정해서 20여 개의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넘어가는 속도가 아닌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극기 훈련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보령에서 한번 개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컨셉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워드 축제와 같기 때문에 축제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오늘 뉴욕에 와가지고 MOA를 체결하러 왔습니다. 터프 머더가 이루어지면 머드 축제와 병행을 해서 세계인들의 축제도 함께 즐기고 터프 머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돼서 뉴욕에 와서 MOA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 보령 머드 축제하고 더프 머드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컨셉이 같아가지고 그것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해줌으로써 축제도 배가시키고 더프 머드도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분들의 에너지를 더 충족시켜가지고 기쁨을 배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행사를 주최하면 좀 보령시에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서해안 시대 우리 보령이 서해안을 변화하고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우리 보령에 오셔서 정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함을 대만방에 알리고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그분들이 행복을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줌으로써 이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의 관광과 문화, 예술, 체육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또 보령에 머드축제 이외에도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산들바다가 저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척 많은데 대천 해수욕장을 가보면 집트랙이라고 하는 아주 스릴 만점인 그런 시설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스카이바이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해 바다를 바다 위를 이렇게 스카이바이크를 타고서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아까 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소산 선유산의 억새 그리고 단풍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등산 속에서 체력도 보강하고 또 성주산에 석탄박물관도 있고 개화예술공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왔다 가시면 정말 풍부하고 자연의 이익이 이런 것이고 경관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도 스카이바이크를 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경치가 아름답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많은 전 세계인들이 보령시에 놀러 오라고 한마디 부탁합니다. 네. 우리 보령은 글로벌 문화 스포츠 도시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서 세계 속의 많은 동호인들이 보령을 찾아주시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고 정말 행복을 가득 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성심껏 모시고 에너지를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재미난 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열린다고 하는 터프 머더 축제 많은 분들 가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희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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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